지난주엔 3일을 휴가를 쓰고 동생이 처음 일본에 놀러와서 안내를 해주다가 체력이 바닥나서 누워 있었네요. 파견 주제에 3일 쉬면 되냐고요? 일본의 파견은 한 달을 기준으로 140에서 180시간이면 전체 정산을 해줍니다. 보통 20일 정도 근무를 하잖아요. 20일 곱하기 8시간 하면 160시간 정도죠. 2.5일 쉬어도 140시간이라 계약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2.5일 초과 근무를 해도 돈을 더 못 받는다는 단점도 있죠. 악용하는 건 고객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적당히 쉬면서 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휴가를 쓰고 싶을 땐 눈치를 보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달에도 쉬는 날이 있어서 140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며칠은 1시간씩 업무 시간을 늘려서 140시간을 맞춰놔야겠네요. 이렇게 쉬어버려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에 자주 들르는 양판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다양한 제품을 만져보고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자상가나 베스트샵 같은 게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들 거기를 가시나요? 전자상가는 바가지나 만지면 안 되는 분위기에 이젠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이마트나 베스트샵 등은 일부 제품만 있어서 비교하기가 쉽진 않죠. 심지어는 사람이 적어서 들어가서 만져보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품을 살 때는 후기나 유튜브 영상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본에서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파는 핸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쿄 핸즈였는데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손으로 만드는 카드 재료에서부터 부케나 은공예, 액세서리, 목공 재료까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정가에 팔고 고품질의 고가 제품들이 많죠. 그리고 전자제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10% 이상 저렴한 양판점, 그리고 20% 이상 저렴하고 집이나 생활 관련 용품이 더 많은 홈센터, 식료품을 싸게 파는 슈퍼마켓 등등 카테고리만 해도 무지무지 많은데요. 나머지는 기회가 있으면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은 요도바시 카메라, 비쿠 카메라, 야마다 denki, 케이스 denki 등등 양판점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요. 거기엔 많은 제품들을 만질 수 있게 전시해 놓고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점원이 눈치를 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만져보고 돌아와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을 인터넷으로 최저가 주문을 해도 됩니다. 사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만져볼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게 제품을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거의 천국 같죠. 그럼 제가 느낀 것과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출 1위는 야마다 denki인데요. 매출이나 점포수 모두 1위인 야마다 denki는 기본적으로 양판점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도심을 피해서 도심까지 오기에 애매한 지역을 중심으로 990개의 점포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굳이 도심까지 오는 교통비를 생각하면 야마다 denki가 저렴한 느낌이 들죠. 일본의 교통비나 배달비가 비싼 부분을 공략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표가 적혀 있음에도 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최저가를 찾지 않더라도 내고 능력만 있다면 야마다 denki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네요. 내고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시 외곽 같은 곳에서 주변에 야마다 denki가 있다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매출 2위는 요도바시 카메라인데 6개 점포만으로 매출 2위를 달성할 만큼 점포당 매출로는 1위를 달성한 양판점인데 양판점 중에서는 표시 가격이 최저가인 경우가 많고요. 제품 종류가 다양하여 가전에 대해서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비교 대상이 있는 양판점입니다. 이제는 급성장으로 이 24개 점포를 가지고 빅구 카메라가 없는 큰 역들을 공략하는 게 재밌습니다. 물론 신주쿠 같은 데는 빅구 카메라와 요도바시 카메라가 옆에 있기도 하지만 아키하바라는 빅구 카메라가 없고 백화점만한 사이즈의 요도바시 카메라 대형 매장이 있죠. 이케부쿠로나 시부야 등은 빅구 카메라가 있지만요. 물론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웬만한 타 양판점에서 진열된 상품들은 거의 여기에서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주쿠 서쪽 출구의 작은 건물들 11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신주쿠 본점을 시작으로 아키하바라, 요코하마 등등 유동량이 많은 비싼 땅덩어리에 거대하게 지어 놓아서 그만큼의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내고 필요 없이 최소한 바가지는 아니라는 생각에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일단 구매는 안 하더라도 가서 만져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방문하는 가게 같은 느낌이죠. 3위가 빅쿠 카메라입니다. 요도바시 카메라보다는 점포수는 218개로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도바시 카메라보다 매출이 낮은 이유가 분명히 있죠. 가성비에서부터 고객이 구매할수록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전문성의 표현 등이 요도바시 카메라 고객들에게 잘 먹혔던 게 아닐까 합니다. 빅쿠 카메라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듀티프리를 내세워 영업을 잘 해서 매출을 3위까지 끌어올린 양판점인데요. 표시 가격은 약간 비싼 편이지만 내고가 가능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은 표시 가격에 구입을 하고 내고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죠. 여기서 잠깐 보면 요도바시 카메라가 빅쿠 카메라보다 적은 점포수임에도 매출이 크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내고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표시 가격만 보면 요도바시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점원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죠. 하지만 저는 점원들에게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품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로 대답을 못 해주고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래도 점원이라 그런지 자기네가 밀고 있는 제품을 팔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중립적이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양판점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일단 양판점에 가서 제품을 며칠 동안 만져보고 나서 제품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각 온라인샵이나 아마존 등 전문 온라인샵에서 검색을 하죠. 요도바시의 경우 오프라인 샵보다 온라인 샵이 쌀 때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품을 제일 저렴하게 파는 데서 구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양판점은 장사가 안 되지 않냐고요? 대부분의 양판점 가격과 온라인 가격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즉 지금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1, 2% 정도 차이가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지요. 게다가 포인트 시스템으로 포인트가 아까워서라도 거기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접객이 좋아서 양판점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후 관리도 양판점에서 해주는 제품들도 있죠. 그러면 굳이 메이커의 수리센터에 일일이 연락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처리를 안 해도 되죠. 물론 제품에 따라 메이커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권만 보여주면 거의 모든 양판점에서는 5,000엔 이상 결제 시 10%의 소비세를 빼줍니다. 조건은 포장을 뜯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뜯는다는 전제인데요. 보통 이런 게 잘 잡히는 건 아니라서 노트북 같은 거는 일본에서 사자마자 뜯어서 쓰다가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많죠. 양판점 자체가 소매가보다 저렴한데 거기에 추가 10% 할인이면 아주 훌륭한 가격이 됩니다. 가끔 친구들이 일본에 놀러 오면 그 친구 여권을 빌려서 10% 추가 할인을 받아서 사곤 하죠. 일본에서 살기 시작하신 분들도 이미 거주 비자를 받게 되었다면 지인이나 가족이 놀러 왔을 때 여권을 빌려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판점과 홈센터는 또 다른데요. 그래도 양판점에서 캠프용품이나 헬스케어용품, 화장품, 브랜드용품 등등 다양하게 팔고 있다 보니까 양판점은 그냥 가전이 좀 더 많은 곳이란 느낌으로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가보다 조금은 더 싼 곳이라는 느낌이죠. 홈센터는 카인즈, 홈즈, 니토리 등등 양판점만큼 종류가 많고요. 사이즈는 한국의 코스트코처럼 거대하죠. 여러 층을 한 층에 쭉 펼쳐놓은 느낌이 많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 안에는 양판점과는 달리 집에서 생활, 집 수선, 정원 활용 등에 필요한 것들을 팔죠. 그냥 보면 홈센터에서 산 재료로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것만큼 많이 팔고 있습니다. 홈센터는 여행객에는 필요 없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양판점의 회원카드는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모바일 해외 회원카드를 발급받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1년간 포인트를 보관할 수가 있죠.
1년 이내에 자주 놀러 온다면 그 포인트를 다시 제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품과 양판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10%의 포인트를 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10%가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카드가 있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면세로 처리하면 포인트 카드는 쓸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면세로 10% 할인 받을 거냐 10% 포인트를 쌓을 거냐 하는 차이밖에 없어요. 예전엔 소비세가 5%였을 때는 소비세 포인트보다 포인트가 커서 포인트를 이용하긴 했었는데, 참고로 애플 제품은 어느 양판점에서도 포인트를 주지 않거나 2% 정도의 아주 작은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애플 제품을 구입할 때는 면세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양판점에선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여행객이 살만한 브랜드 제품 등도 할인가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 여행을 오시면 먹을 것은 돈키호테가 좋지만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의 전자정밀기기는 양판점이 더 낫고요. 양판점마다 가격이 다르니 가격 교섭 등이 귀찮으시면 요도바시 카메라를 추천합니다. 미국 카메라는 어떠냐고요? 제가 제품을 살 때마다 두 군데를 돌아봤는데 언제나 요도바시가 조금씩 저렴했습니다. 비코 카메라는 신주쿠, 이케부쿠로, 시부야 등 여행객이 많이 모이는 역 주변에 많고요. 요도바시 카메라는 신주쿠, 아키하바라 등 점포수는 적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있어서 제품의 양상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품 종류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거기 없으면 찾기 어렵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행이나 생활 정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